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유명한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선택에 대해 아쉬움을 조금씩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과거는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과정이지만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내가 해나갈 선택이 아닐까 하네요.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오늘도 경제돋보기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이 강남권의 초대형 쇼핑몰 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강남권에요, 초대형 쇼핑몰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잠실동의 롯데월드몰이 개장을 했고요. 지난 11월에는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몰이 다시 문을 열었죠. 이 잠실역의 롯데월드몰과 삼성역의 코엑스몰은 직선 거리로 4km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이라서 10분에서 15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죠. 여기에요,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센트럴시티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센트럴시티는 지난달 말에 10개국 31개 유명 식당을 한데 모은 식당가 파미의 스테이션을 냈는데요. 지하철 3795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에 위치한 이 파미 스테이션은 코엑스몰과 6k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한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니까요, 이 상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님을 끌어들일 시설도 유사합니다. 이 롯데월드몰과 백화점, 호텔과 영화관, 아쿠아리움이 한데 모인 롯데월드타운을 만든 것처럼요. 이 코엑스 역시 코엑스몰과 현대백화점, 인터컨티넨탈 호텔 파르나스, 메가박스와 아쿠아리움이 모여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역시 이 파미 스테이션과 강남 지하상가, 신세계백화점, JW 메리어트 호텔, 메가박스로 이 구성이 비슷하죠. 겹치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대표 식은 매장을 물론이고 패션과 뷰티 브랜드도 수십 개가 중복된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까요, 결국은 차별화된 전략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코엑스몰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낡은 쇼핑몰이란 이미지를 벗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2000년 개관 이후 서울 시내 대형 몰들이 생기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코엑스는요, 이 46,600평의 공간을 센트럴 라이브 밀레니엄, 아셈 도심공항 플라자 5개로 나누고 300개 브랜드를 들였습니다. 라이브 광장에서는 매년 1000회 이상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리모델링 이전보다 입점 브랜드 수는 31개 줄었지만요, 이 구성은 다양해지고 구역별 타깃이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통로가 넓어지고 곳곳에 휴식 공간이 생긴 것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 내부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설명과 달리 동선이 복잡하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최고, 최초를 내세운 이 롯데월드몰은요, 일단 규모에서부터 코엑스몰을 앞섭니다. 한 층에 넓게 꾸려진 이 코엑스몰과 달리 지상에 11개, 이 지하에 6층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연 면적은 12만 9,753평으로 코엑스몰보다 2.5배나 넓습니다. 입점 브랜드도 965개로 300개인 코엑스몰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어갔죠. 글로벌 SPA 브랜드인 이 H&M의 프리미엄 브랜드 COS, 그리고 스와치 그룹의 시계 편집숍인 아우어 패션과 스페인 신발 브랜드 이 슬로우 워크 등 50개 브랜드가요, 국내 최초로 매장을 냈습니다. 국내 1호점이 가장 많은 쇼핑몰로 해외 브랜드의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연매출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는 이 롯데월드몰에게도요, 걸림돌은 있습니다. 먼저 이 불편하고 비싼 주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차 예약을 해야 되는 데다가 제품 구매에 관계없이 시간당 6천 원의 주차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3시간이 지나면 50%가 할증된다고 하네요. 또한 자꾸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역시 롯데월드몰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부 사망 사고까지 생겨서요,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이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죠. 2000년에 오픈한 이 센트럴시티는요, 15년 만에 파미 스테이션을 앞세워서 강남 상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백화점과 호텔, 지하상가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30만 명에 달하는 지리적 특성을 노려서 식당으로 고객의 발길을 끝나는 계획인 겁니다. 파메스테이션은요, 이 10개국 31개 식당 브랜드를 한데 모았는데요. 수플레 오믈렛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라메르 플라르가 국내 최초로 들어왔고, 청담동 파스타로 인기를 끈 콩부인, 그리고 한식 뷔페 올반까지 서울 곳곳의 유명 맛집을 대표 선수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기대는 것은 유동인구입니다. 코엑스몰이 위치한 이 삼성역은요, 하루에 12만 8천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코엑스의 이 컨벤션 센터에서는요, 남북총리회담과 G20 서울 정상회의, 무역협의회 외국 바이어 초청 행사와 한류 관련 회의가 계속해서 열리죠. 또 이 파미스테이션은요, 강남 고속터미널 호남선과 경부선 이용객, 백화점 호텔 고객과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주민 등 하루 평균 70만 명의 유동인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요, 이 대형 상업시설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생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복합 문화 공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에 지척에 큰 몰이 들어설 만큼 그 지역의 경제 역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 대형 쇼핑몰 전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주민 편의와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이 식품 수송량에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계산하곤 하는데요. 이 푸드 마일리지는 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인 팀 랭이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정성도 높으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설명을 하며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그만큼 운반과 저장, 포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할수록 마일리지가 쌓여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먹거리가 수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하고 나서 남는 것은요, 그 운송 과정에 사용된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의 소모, 그리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존제와 화학 첨가제들 뿐입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푸드 마일리지는 무려 7천여 킬로미터로 프랑스의 10배나 되는 수치라고 하네요.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식품의 장점으로는요, 우선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요, 건강에 이로운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또 이 불필요한 운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100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자신의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다면 연간 62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식품을 먹는다면 환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가까운 먹을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까운 먹을거리 캠페인은 로컬 푸드의 일환입니다. 이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푸드 마일리지 운동에는요, 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이 로컬 푸드 소비를 통한 물류비가 절감이 되는데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먹거리는 로컬 푸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생산하고 당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신선함과 좋은 맛이 보장이 되고요. 창고 보관비와 이 운송에 따른 기름값,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로컬 푸드 구매가 활성화된다면요. 이 생산지에서 소매점으로 바로 유통되기 때문에 중간 유통사의 개입이 최소화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산자에서 산지 수입상, 도매시장과 중간 도매상, 그리고 협력업체와 대형 마트까지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 단계 대신 생산자와 소매장, 소비자의 구소로 단순화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요, 식료품 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가 있고 생산자는 10에서 30%의 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생산자와 소매상이 정해진 가격으로 장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요. 채소값이 폭락하거나 급등하더라도 이 양쪽 모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가격 안정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죠. 또한 로컬 푸드를 이용함으로써 생산자는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가 있고 농가의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농가가 확장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출한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이 로컬 푸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과도하게 상을 차려서 남는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는 평소에 적정량의 음식을 차리고 남김없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필요 이상의 음식을 사는 습관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환경뿐 아니라 이 국내 농업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농부가 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먹거리를 만드는 것만큼 진정한 로컬 푸드가 없을 텐데요. 도시형 텃밭이나 이 옥상과 정원 등을 활용해서 간단한 채소나 과일을 직접 재배해 먹는다면 그만큼의 푸드 마일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계절 내내 전 세계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다양한 음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로와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생각해보면요, 이 먹거리 하나를 사더라도 따져볼 게 참 많습니다. 이제는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바르게 알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편의점에서 대박을 낸 베스트 식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이 유난히 각광을 받은 해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SNS에 오르내리는 후기들이요, 이 누리꾼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SNS 덕분에 인기 편의점 음식은 하나의 트렌드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저렴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올해 입소문을 타면서 이 편의점을 뜨겁게 담근 이 인기 음식 베스트,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인기를 품은 이 자이언트 떡볶이입니다. 지난 3월에 CU에서 출시한 자이언트 떡볶이는요, 대용량 제품 컨셉인 자이언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화끈한 맛을 자랑하는 국물 떡볶이 시리즈입니다. 출시 이후에 이 자이언트 떡볶이를 맛본 사람들은요, 스트링치즈와 삼각김밥, 라면 등을 섞은 조리법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레시피가 또 SNS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기존 조리법을 파괴하고 이색적인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일명 모디슈머 파워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 상품은요, 출시 이후 인스턴트 식품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신라면보다 2배가량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용량도 크고 가격이 저렴해서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편의점 식품은요, 바로 카카오 프렌즈 빵입니다. 지난 7월 삼립식품은요, 카카오와 함께 샤니 카카오 프렌즈 빵 4종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은 일평균 10만 개 판매량을 기록하며 일명 카톡빵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제품은 빵 자체보다요, 이 빵 안에 들어있는 카톡 이모티콘이 그려진 띠부띠부실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띠부띠부실이란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는 스티커의 줄임말입니다. 99년도에 이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실이 크게 흥행한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카톡 이모티콘 띠부띠부실이 그만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이 스티커만 빼서 모으고 빵을 버린다거나 이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화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편의점 식품하면 도시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대박을 낸 도시락, 바로 김혜자 진수성찬 도시락입니다. 김혜자 도시락은요, 지난 2010년 10월에 GS25에서 배우 김혜자 씨를 모델로 내세워 처음 선보인 도시락 상품인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출시된 이 김혜자 진수성찬 도시락이요, SNS를 통해 구성이 알차다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다른 편의점 도시락과 차원이 다른 구성으로 마더 헤레사 도시락, 해자푸드 등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는데요. 이 도시락은 올해 1,300만 개가 판매돼서 도시락 단일 상품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편의점 도시락 상품 중에 양이 알차고 좋은 맛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네요. 올해 꾸준히 인기를 끈 제품, 바로 이 라면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고추장 볶음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2012년 판매를 시작한 불닭볶음면이 바로 그 원조격입니다. 불닭볶음면은요, 2014년 3월에 이미 봉지와 컵라면 합산 누적 판매 1억 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볶음면 열풍에 힘입어서 지난 9월 GS25는요, 탤런트 홍석천 씨와 손을 잡고 홍라면 매운 치즈 볶음면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치즈의 고소함과 매운 양념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볶음면인데요. SNS에서 불닭볶음면에 스트링 치즈를 올려 먹는 것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자 아예 이 볶음면 자체에 치즈 맛을 가미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이 제품 역시 최근 SNS에서 히트를 치면서 출시 5일 만에 10만 개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치즈의 느끼함과 양념의 매콤함이 서로 어우러져 감칠맛이 난다는 호평이 많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요, 이제 이 호빵기계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걸 보니까 정말 본격적인 호빵의 계절 겨울인 것 같은데요. 최근 SNS에서는 이 단팥이나 야채 등이 속으로 채워진 기존 호빵과 다른 순백 우유 호빵의 후기가 퍼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삼립식품이 출시한 순백 우유 호빵은요, 기존 호빵과 달리 연유 카스타드로 속을 채워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살렸다고 하네요. 새하얀 호빵의 이색적인 컨셉으로 텁텁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달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요, 올해의 대박 상품으로는 바로 이 과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혜태제과의 과자 허니버터칩은요, SNS를 뜨겁게 달구며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린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구하지 못해서 없어서 못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허니버터칩은 지난 8월 혜태제과가 출시한 상품으로 기존 감자칩과 달리 꿀과 버터로 달콤한 맛을 낸 이색 과자입니다. 올해 과자류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요. 출시 100일도 되지 않아 매출 50억 원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품귀 현상으로 편의점 입고 시간까지 화제가 되면서 끼워 팔기 마케팅이나 허니버터칩 관련 일화 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허니버터칩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담은 영상은 SNS에서 큰 이슈가 되어서 현재 감자와 꿀 등의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지만요, 도통 이 허니버터칩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식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이 식품들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기존 음식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고 새로운 음식으로 조금씩 변형했다는 점, 그리고 SNS로 입소문이 퍼져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늘 똑같은 먹거리만 넘쳐나서 소비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 조금만 다른 식으로 변형시켜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면요, 큰 광고가 없이도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걸 텐데요. 성공에 있어서 이런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주는 리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이 현대그린푸드 코드 번호는 005440입니다. 현대그린푸드 2015년에는요, 현대백화점의 대형 유통망인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가든파이브 아울렛, 판교 복합 쇼핑몰 출점 효과와 전년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서요, 외형과 이익 모두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가요, 유통업 평균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요, 유통업 대비 더 높은 매출 성장성과 이익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천억 원 이상 순현금 상태인 재무구조, 그리고 계열사 간 시너지가 가능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이 프리미엄 부여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동사에 대해서요, 이 계열사인 현대리바트, 현대드림투어, 현대 H&S 모두 높은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리바트는요, 이 생활용품점 사업 확대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H&S는 신사업인 무역업 진출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요, 이 현대그린푸드는 2015년 본업과 자회사 모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춘전입니다. 오늘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은요, 유난히 일찍 눈이 오기 시작해서 부쩍 자주 또 눈이 오는 것 같은데요. 펑펑 날리는 눈이 올 때는 참 멋있고 예쁘지만요, 눈이 내린 뒤에 빙판길로 길이 미끄러워지면 길을 다니기가 어렵기도 하고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편해도요, 이렇게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은요,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시는요, 이 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은 시인의 눈길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고은.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에 누리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이 바쁜 도시에 눈이 오면요, 금방 녹고 얼고 까맣게 질척여지지만요, 고즈넉한 시골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이 조용한 풍경이 더 조용해지곤 합니다. 왠지 이 한방눈이 많이 내리면요, 주위의 소리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이 흰 눈은요, 이 세상을 모두 하얗게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눈 내린 풍경을 위대한 정막, 설레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깨끗하게 덮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계절도 겨울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도 바로 겨울입니다. 이번 이 계절을 맞아서요, 나의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흰 눈으로 나쁜 기억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 눈 위에 다시 새롭게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는 건 어떨까요? 올 겨울이 많은 분들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요, 이 길이 얼어서 참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다니실 때 주의해서 다니시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